오늘 시장 정리는 이 두 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송동훈 대표, 인성일 고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마감까지 두 분과 시장 정리해 드릴 텐데요. 일단 마감에 또 어떤 종목을 사는 게 좋을지 마지막까지 눈여겨봐야 될 종목 키워드를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어벤져스의 귀환이라고 적어주셨고요. 실적과 테마가 더해졌다라고 했는데 이 어벤져스의 귀환, 어떤 어벤져스 팀인지 살짝 힌트 주시겠어요? 뭐 우리가 다 아는 어벤져스 히어로즈입니다. 네, 어벤져스 히어로즈. 히어로즈가 네. 모바일로 쏙 들어왔습니다. 히어로즈가 모바일로 쏙 들어왔다. 어떤 키워드인지 또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종목 잠시 후에 들어보겠고요. 실적과 테마가 더 더해졌다라고 하는데 실적은 알겠어요. 테마는 어떤 테마군에 속해요? 지금 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테마가 바로 어떤 테마죠? 정치 테마? 그렇죠. 바로 실적과 그다음에 정치 테마의 요소를 좀 가지고 있는 이제 종목 하나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요즘 키워드를 꽁꽁 숨기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바로 종목으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인성일 고모님의 선택은요, 넷마블이었고요. 그리고 송동현 대표는 한국 패키지를 택했습니다. 넷마블, 어떤 히어로즈가 폰 안에 들어왔는지 이제는 좀 아실 것 같아요. 넷마블을 왜 지금 공략해야 될까요? 넷마블 그러니까 이게 마블, 찐마블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마블 미국의 마블 군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회사인데 이름이 희한하게 또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넷마블이 상반기에 한 1억 2천 다운로드를 받았던 그 마블 퓨처 파이터를 상반기에 이제 공개를 했고요. 이제 2차로 하반기에 또 하나를 공개하는데 마블 퓨처 레볼루션이라는 게임입니다. 여기에 그 마블사의 지적 재산권, 다시 말해서 뭐 어벤져스 시리즈인데 뭐 아이언맨이라든지 스파이더맨 뭐 여러 가지 그런 캐릭터들이 이제 모바일로 쏙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이쪽에 관련된 게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펄비어스가 얘기 나오면서 중국 판호를 받았다. 중국 판호라는 게 딴 게 아니고 게임 허가권입니다. 중국에서 게임 허가를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사드 이후에 4년 동안 거의 내주질 않다가 작년 말에 한 번 내주고 이제 오늘 내주는 요번에 이제 펄비어스에 또 내주기 시작하는데 그런 거랑 연결돼 가지고 이 회사가 기존에 넷마블 하면 나오는 게 리니지 시리즈거든요. 그 리니지 시리즈 2의 레볼루션인데 이것도 이제 중국의 게임 허가권을 좀 준비하고 있다라는 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연관이 돼서 아마 좀 이제 관심 있게 좀 볼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종목 긴 호흡으로 보셔야지 짧게 매매를 하시거나 바로 시세를 내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는 별로 안 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회사가 또 갖고 있는 것도 긴 호흡으로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장점이 카카오뱅크에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8월 말에 오픈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합니다. 근데 카카오뱅크 시총이 현재 지금 19조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코스피 시장의 20위권입니다. 그 기존의 뱅크에서 K뱅크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뱅크 우리인가요? 거기 이어서 3위를 랭크하는데 시초가가 그렇다는 거지. 나오면은 현재 장외에서 지금 거의 시총 38조 일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금융주에서는 최고가 되는 겁니다. 과거 20년 전에 키움증권이 온라인 시장을 시작을 해서 될까 했는데 20년 후 지났는데 현재 가격대가 비교가 안 되는 것처럼 카카오뱅크의 시세도 지금 이후에 은행주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흐를지 한번 관심을 가질 텐데 이 회사 주식의 1.6%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투자 금액 대비해서 만약에 시장에 공개돼서 그 다음에 실적으로 연결된다면은 투자 대비해서 상당히 크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1분기 실적이 542억이 나왔는데 1분기 실적이 가장 안 좋은 실적입니다. 보통 게임 회사들은 1분기 이후에 실적이 계속 상승되면서 4분기 말에 가장 좋아지기 때문에 근데 작년 실적 대비해서는 거의 2배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실적이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곁들여져서 실적으로 연결된다면은 매출액부에서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 일단은 기대를 해봅니다. 최근에 그 하락 조정 시에 개인 매수세가 계속 한 달 이전부터 계속 올라왔다는 것도 한번 개인 매매에서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고요. 일단 현재가 조금 올랐는데 조금 조정권 13만 2천 원 정도 매수 권장해드리고요. 목표가는 15만 원이고 손절가는 짧게 12만 9천 원 제시해드립니다.
네, 넷마블의 목표 주가는 15만 원, 순저가는 12만 9천 원. 오늘 마감에 눈여겨보겠습니다. 송동현 대표님은 실적과 함께 또 테마를 갖고 있는 정책 테마주 갖고 오셨는데요. 한국 패키지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네. 한국 패키지는 이제 우유팩 아시죠? 카톤팩이라고 합니다. 이제 네. 카톤팩을 생산하는 우리나라 최대 기업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지금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초점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배달 수요라든지 온라인 판매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는요, 이 아시아 지역까지도 현재 수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특히 까다로운 일본에 이제 총 매출 40% 정도까지 수출을 하고 있는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 기업으로도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이제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는 CO2 배출량이 현저히 적은 그 타 포장 용기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그런 친환경 포장 용기를 이제 사용함으로써 또 친환경 관련된 그런 또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지금 수요가 풍부해서 지금 공장 증설을 해주고 있는데요. 현재 연간 매출이 연간 매출이 내년도가 되면은 약 1,000억 정도 수준, 즉 이제 2022년 정도면 약 1,000억 수준으로 이제 매출이 증가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한 500억 정도 매출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수요가 풍부하고 친환경 모멘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까지 합쳐졌을 때 현재 실적 모멘텀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현재 밸류에이션적인 매력도 한번 본다면은. 현재 이제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70배 정도의 PER을 받고 있는데요. 근데 내년도 그리고 2022년도까지 감안했을 때 실적 대비를 해서 판단했을 때는 약 PER이 약 27배 정도 수준까지 밖에 안 됩니다. 즉 100% 정도 성장을 하는데 PER이 27배밖에 안 된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프리미엄 부분으로 바로 현재 경기도지사로 근무하고 계신 이제 이재명 관련된 테마로도 현재 이 종목이 그 프리미엄적인 부분들로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들은 한국 패키지에 대한 이제 실적 성장이 좀 뛰어나 보인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더라도 뭐 거의 지금 올라간 게 없습니다. 지금 계속 그 가격 조정을 받고 있다가 다시 한번 지금 정배열 상황에서 서서히 현재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으로도 좀 적합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PER 약 35배 정도를 적용해서 7,000원 1차 목표가 잡아보고요. 선저 가격은 5,45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